자, 반응형 레이아웃에 관련된 본격적인 예제가 되겠고요. 자,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전에 만들었던 리스트 형식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배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실제적인 디자인이 첨부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개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디자인을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제를 한번 열어보시면 14강에 저희가 스타트 경로 베이직 14_1.html 문서를 여시고요.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크업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리스트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 형식으로 이전에 배웠던 그런 디자인 패턴이 되겠고요. 자, 안쪽에는 컨텐츠라는 섹션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해당 요건들은 플롯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클리어픽스 데이터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요건들은 저희가 A 타입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IMG, 그리고 디스크립션 이런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IMG는 배치가 되는 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상단에 떠 있는 그런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작을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먼저 클리어픽스에 관련된 요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전에 컨테이너에서 플롯된 그런 자식 요소들을 잡아주기 위한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 오픈산스로 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요. 자, 그러면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컨텐트 요건에 li 요건으로 제작을 해서 일단은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 스타트 경로 하위에 있는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인 요건들이 자, 플롯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롯 기법으로 저희가 리스트 패턴이라는 이전의 반응형 패턴에 대한 요건들 기준이 되는 그런 디자인이 되겠고요. 자, 플롯 레프트 방식으로 전달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 마진 10픽셀. 일단은 컨테이너에서 잡아주는 영역들은 아직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단 마진은 10픽셀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위드에 대한 요건은 CALC, 그리고 100%%의 가변적인 크기에서 빼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30픽셀 4개를 배치할 거기 때문이죠. 30픽셀로 배치했고요. 나누기 4로 하게 되면 배치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요건들을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보면, 그러면 li 간격이 있고요. li, 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니까 여백량이 3개로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요건이 되겠습니다. 하이트는 일단은 이제 IMG 요건으로 배치하려고 오토 기법으로 잡았고요. 자, 이렇게 잡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는 기본적인 li에 대한 이런 배치 원리가 플러스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예제를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면서 그러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요건들 보게 되면 일단은 이제 IMG들에 대한 크기들이 있기 때문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리스트와 이런 방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요건들은 자, 첫 번째 요건과 다섯 번째 요건, 그리고 아홉 번째 요건과 같은 이런 요건들을 저희가 왼쪽 마진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 컨텐트 li에 자, nth 잡았고요. 자, 여기에 대한 요건들은 4n 플러스 1번이라고 해서 자, 리스트를 잡게 되면 이전에도 잠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1번 n은 0부터 대입이 되니까 0이 대입되면 1이 되겠죠. 1이 대입되면 5가 되고요. 그리고 9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배치가 되겠습니다. 자, 배치가 되면 그러면은 왼쪽 마진 레프트 0을 배치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일단 기본적인 덩어리에 대한 배치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당하는 리스트들은 이미지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안쪽에 들어가 있는 A타입에 대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지금 A타입은 여기 A타입 여기 있죠. A타입에 대한 요건들은 이렇게 있는데요. 클래스가 포토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포토라고 되어 있는 영역은 이미지를 해당하는 이미지를 의미하고 있고요. 사이즈가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li의 포토란 요건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위드는 원래는 맥스 위드로 잡혀야 되는데 반응형일 경우에 디바이스에 맞춰서 크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100%를 지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컨텐트 li, 자, 디스크립션 이라는 부분이 있죠. 자, 설명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완성된 자료를 보시면 마우스 올렸을 때 올라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일단은 포지션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정이 되고요. 그러면 포지션 관련된 내용이 앱솔루트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left는 0이고요. 일단 디자인을 잡을 때는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자, 이러다 보면 여기에 대한 배치 원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li에 대한 데이터 유형에서 자, 포지션을 릴레이티브로 잡아주는 방법으로 기준 유형을 여기다가 잡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width는 100%, height는 100% 지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했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샵000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페서티, 자, 오페서티는 불투명도를 뜻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0.6% 정도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션은 자, 여기 동작에 대한 그런 원리가 되겠는데, 일단 이제 트랜지션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두 가지 타입으로 정해집니다. 변화가 되기 전에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변화가 된 후에 타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속성을 먼저 적어주고요. 여기에 동작되는 시간을 작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 들어가는 속성이 바로 프로퍼티고요. 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시간이 들어가면 이 속성에 따른 그런 시간 변화로서 보여지는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일단은 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일단은 위에 올라가 있는 이런 유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는 이제 지금처럼 60% 정도의 떨어진 불투명도로 되어 있는 요건들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거기에 디스크립션에 대한 요건들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타이틀이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h2번 리스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이런 요건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타이틀은 중간에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화면 중간에 배치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런 컨텐츠거든요. 그러면 컨텐트 하위에 li 디스크립션 여기서 타이틀이라는 요건을 지정을 한 거죠.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포지션은 앱솔루트, 자, 탑은 50% 그죠? 자, 그 다음에 위드는 100% 라고 지정하게 되면 정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이게 컨텐츠가 밑으로 떨어져 보이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중간에 배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배치를 트랜스폼, 자, 변형 단계로 가져가서 트랜스폼이라고 하게 되면 변형하는 그런 CSS거든요. 그래서 트랜스레이트 Y축으로 마이너스 50% 정도 배치하게 되면 그러면 위로 배치되니까 일단은 여기서 절반 위치가 왼쪽 상단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가 되거든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한 반절 정도는 위로 올라와야 그래야지 실제로 중간에 있는 영역처럼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위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H2번에서 잡아볼게요. 자, 컨텐트 li description 타이틀 H2번 요건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H2번은 텍스트 라인 센터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패딩은 20픽셀 0으로 공간 여백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트랜스폼,
자, 텍스트 트랜스폼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대문자 유형으로 작성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어퍼케이스 대문자 유형으로 작성했고요. 여기에 대한 CSS 기법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어퍼케이스는 대문자고요. 그 다음에 로어케이스 소문자, 그 다음에 캐피탈아이즈 이라고 작성하게 되면 그러면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되는 그런 기법을 의미하고 있고요. 자, 폰트 사이즈 1em. 자, 그리고 폰트 웨이트는 사실상 H2번이니까 두껍죠. 이를 400이라고 지정했고요. 일반 폰트처럼 컬러는 샵 FFF 정의해서 H2번에 대한 디자인 유형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텍스트가 여기 유형별로 이렇게 배치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는 저희가 여기에서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게 현재 요건에 대해서 밖으로 빠져 있다가 100%라는 단계로 밖으로 빠져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올렸을 때 지금 트랜지션은 탑의 위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컨텐트 li 자, 디스크립션 에다가 이렇게 li 단계에서 지금 올린 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a 타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후보하거나 디스크립션에 대한 내용들은 지금 여기서 탑의 위치가 변하는 거죠. 탑 위치가 변해서 탑을 0으로 배치하면 그러면 마우스 올렸을 때 디스크립션이란 앱솔루트 데이터가 위로 0의 점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0의 점으로 배치가 되면 화면에 정상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배치가 되면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런 데이터 유형으로 보이게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화면 바깥에 나가 있는 부분이 살짝씩 보이고 있죠. 이거는 여기서 걷어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li의 릴레이티브 있는 영역에서 우리가 오버플로우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나가 있는 부분을 가려주는 옵션을 이렇게 적게 되면 그러면 바깥쪽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CSS로 노출시키지 않는 그런 CSS를 우리는 오버플로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버플로우 속성을 작업하게 되면 바깥쪽으로 안 보이다가 마우스 올렸을 때 지정이 되는데요. 이는 포커스 처리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데스크탑에서 지금 만들어질 때 자, 후보의 단계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죠. 후보로 처리했을 때 자, 후보 단계가 지금 이거죠.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배치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타입에 대한 내용들 중에 지금처럼 포커스했다. 포커스하게 되면 저희가 키보드 접근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자, 키보드로 접근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메뉴가 열리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처럼 새로 고침을 했고요. 접근을 하게 되면 이렇게 꼭 저희가 탭으로 눌러준 것처럼 이렇게 접근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작업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물론 모바일에서는 필요 없는 요건이긴 하지만 저희가 디바이스에 따라서 저희가 PC 디바이스가 바로 모바일 디바이스로 전환되는 반응형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건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적인 부분들이 반응형에 대한 요건으로 해당 데이터가 변환되는 요건들을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반응형이라고 하게 되면 PC 디바이스와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를 모두 아우르는 그런 타입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반응형에 대한 타입들을 제작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반응형에 대한 해상도는 1100 그리고 800픽셀 500픽셀 400픽셀로 규정지어서 저희가 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변경되는 요건들은 4가지 요건으로 되어 있고요. 해상도는 큰 해상도 위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미디어 1100 해상도로 잡아주고요. 자, 요건을 복사해서 4벌 복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00픽셀 자, 그리고 500픽셀 400픽셀로 만들어서 각각의 모바일에 대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 바뀌는 유형에 대해서 여기서는 2개로 배치되는 유형에 대해서 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100에서 2개로 배치를 하고요. 자, 그러면 컨텐츠의 li
바뀌는 유형에 대해서 적어보게 되면, 그러면 with 자 CLC 일단은 100% 마이너스 10픽셀이 되죠. 두 개로 배치되니까. 그러니까 나누기 2 배치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면 LI가 배치되고요. LI가 배치되는 그런 유형이 된다라는 거죠. 크기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가로 간격은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100에서 변화량이 만들어지겠죠. 개발자 모드를 눌렀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1100에 대한 사이즈로 변경을 하면, 자, 여기서 두 번째 리스트, 지금 이렇게 두 번째 리스트 이후에 지금 세 번째 리스트에서 컨텐츠가 이게 간격이 생기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요건들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자, 세 번째 홀수에 대한 데이터들이 왼쪽 마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자, 컨텐트 li nth child en 플러스 1번, 그러니까 2라고 하게 되면 배치되는 개수를 의미하고 있고요. 자, 배치되는 개수를 의미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수의 변화를 보게 되면 홀수를 지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7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홀수로 배치가 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왼쪽 마진 레프트를 0으로 지정하면, 그러면 배치가 온전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사이즈가 이제 조금 작아지는, 이 폰트 사이즈가 좀 너무 작죠. 그러니까 1100 사이즈에 대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잡아줄 때 컨텐트 자 li description 타이틀 h2번에 대한 폰트 사이즈를, 원래는 이제 1EM이었거든요. 폰트 사이즈를 1.375EM 단위로 만드시게 되면, 그러면 수치를 h2번에 대한 수치를 변경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사이즈가 변환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변환된 요건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이즈를 800 정도로 줄이면, 800 정도로 한번 줄여볼게요. 자, 줄이면 폰트 사이즈가 좀 이렇게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800 사이즈에서는 원래대로 1EM으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1EM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럼 사이즈가 줄었을 때 원래대로 돌려주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500 사이즈에서는 원래대로 그 왼쪽에 지금 배치가 한 개로 되는 걸로 해당 소스를 복사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자, 복사된 소스를 원래대로 width는 100%의 크기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처럼 CSS가 적용된 사례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1번에 대해서는 모든 요건에 대해서 마진을 없앴고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5 정도로 지정을 한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500 사이즈에서 한 개로 배치가 되어 있는 유형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500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세로 고침을 하고, 그러면 배치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사이즈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폰트 사이즈만 좀 줄이는 걸로, 이렇게 각각의 지금 유형별로 폰트 사이즈를 리사이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유형들은 지금처럼 해당하는 사이즈를 0.875 EM으로 바꿔줬고요. 자,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저희가 400 사이즈에서는 또 폰트가 변화돼서, 자, 이렇게 하면 사이즈가 주는 이렇게 0.875 H2번에 대한 요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1EM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원래 사이즈대로 변경이 되는 그런 유형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테스팅 사이트를 좀 제작을 해봤고요. 이는 저희가 리스트 패턴이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4개, 2개, 그리고 1개로 배치가 되는 유형을 실제로 배너에 대한 A타입 유형으로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해당 과정을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반응형 예제에 관련된 첫 번째 예시를 제작해 봤습니다.